안녕하세요. 세목골 서재 김진홍입니다. 이제 구정도 지나가고 봄 소식이 서서히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생각하고 싶은 책은 우리가 익히 아는 민족의 성각자 도산 선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도산 전서라는 책이 있고 또 이 책은 안도산 모든 도산 선생의 자료를 두툼한 책으로 14권으로 간행된 책이 있습니다. 지 서재에 14권 다 갖추어 있습니다만은 너무 두께가 두꺼워서 2권만 이렇게 갖고 나왔습니다. 안창호 선생은 구한말 민족의 격동기에 태어나서 세상말로 하면은 한많은 세월을 보내시고 1938년 일본 헌병에 그 가혹한 고문 후유증으로 타계하셨습니다. 그 뒤에 7년 만에 조국이 해방됐는데 해방 이후 격동기에 이런 도산선생 같은 큰 어른이 계셔서 이승만 전 대통령의 세력과 백범 김구 선생의 세력 사이에 화해를 붙여서 모두가 단합하게 하셨으면은 우리 민족사가 얼마나 더 위대하게 발전했을까 참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그런 큰 어른이 고문 후유증으로 돌아가셨다는 것이 민족적인 손실이라고 여겨집니다. 도산 선생이 25살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면서 우리가 일본에 뒤지고 못 사는 것은 국민 교육이 미흡해서 그렇다. 국민 교육을 시켜서 국민 각자를 선진국 시민이 될 수 있는 훈련을 시켜야 한다. 그런 생각을 25살에 하시고 25살에 도미해서 미국에서 교육자로서 자랄 이제 시작을 하시는데 미국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가서 중학교에 다시 입학을 해서 기초부터 쌓아가시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그 중학교 중고등학교에는 18세가 지나면은 입학을 못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 교장과 합의해서 어떡하냐, 조선에서 교육을 공부하기 위해서 왔는데 학교 교축이 18세 이상은 안 되니 이 사람은 25살이다.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랬더니 교장이 묘안을 내기를 서양인들은 조선 사람 얼굴을 보고는 몇 살인지 분간을 못하니까 25살이지만은 18살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넣도록 합시다. 둘이 합의를 했습니다. 선교사가 도산 안창호 청년 도산에게 야, 이 사람아, 오늘 가서 면접할 때 18세라고 말을 하세요. 그래야 입학이 됩니다. 그랬는데 실제 면접할 때 몇 살이냐, How old are you? 뭐 이렇게 했겠지요. 25살입니다. 얘기하니까 막 떨어진 거지요. 선교사가 나무래기를 서로 합의를 해서 18살이라고 하기로 했는데 왜 25살이라고 그대로 말했냐 하니까 청년 도산이 정색을 하고 선교사님, 내가 교육을 받아가지고 우리 민족을 바로 세우려고 왔는데 입학할 때부터 거짓말해서 입학하면 내가 교육이 되겠습니까? 선교사가 할 말이 없어진 거이지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교장 찾아가서 도산 청년 얘기를 그대로 전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거짓말해서 학교육을 시작하느냐?
나는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한다. 그랬더니 그 학교 교장과 선교사가 감동을 한 거지요. 교축은 있고 나이는 25살이고 어떡하나 그러다 교장이 무릎을 탁 치면서 한 가지 길이 있다. 뭐이냐 하니까 외국인도 하는 교약은 없다. 18세가 미국 사람이 18세 규정이지 외국인에 대한 조항은 따로 없으니 그걸 우리가 내세워서 입학을 시키자. 그래서 외국인은 해당 안 된다는 조건으로 입학을 해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정직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격동기에 근대화 초기에 그런 진실된 지도자가 있었다는 것이 참 고마운 일이지요. 그 뒤에 미국에서 활동하시다가 한일 합방 이후 나라의 위기가 너무 어려워지니까 귀국을 해서 민족운동을 하셨습니다. 각 지역에 다니면서 주로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나 학교를 중심으로 강연을 하셨습니다. 도산 선생님은 사자후를 토하는 분이 아니셨는데 예를 들어서 여운형 같은 분, 김규식 같은 분은 아주 사자후를 토하는 열병가랬습니다. 근데 도산 선생은 전혀 스타일이 달랐습니다. 조근조근 조용하게 말하는데 청중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울리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그렇게 민족 정신을 불어넣는 열강을 하셨습니다. 그러고서는 마칠 때 다 일어나게 했습니다. 다 일어나게 해서 전부 주먹을 쥐게 하고 나가자! 삼창을 했습니다. 나가자! 구호에 대한 설명을 먼저 했습니다. 기울여져가는 나라, 피폐한 가정, 길을 잃은 나 자신을 생각하면서 우리 결의가 나라를 일으키고 가정을 튼튼히 세우고 자신이 건전한 인격을 이루어서 독립 대한민국의 기초를 세우자. 그 설명을 하고서는 전 회중이 힘을 합쳐서 주먹을 쥐고 오른손으로 나가자! 나라와 가정과 자신을 위하여. 이렇게 삼창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청중들이 그 민족의 암흑기에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서 주먹을 쥐고 나가자! 삼창을 하면 뭐인가 될 것 같은 그런 자신감, 긍지를 느끼곤 했습니다. 참 위대한 선각자랬습니다. 다시 말씀드린 거니와 그분이 1938년 일본 경찰의 고문 후유증으로 죽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해방 이후까지 살으셨더라면 우리 민족이 얼마나 더 좋아졌을까.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도산 선생 이야기가 나오면 남강 이승훈 선생이 자연히 이야기하게 됩니다. 도산 선생이 미국 유학에서 귀국해서 전국에 강연을 다니시는데 평양에 가서 모란봉 위에서 강연을 하시게 됐습니다. 모란봉 위에 쾌제정이라는 정자 같은 시설이 있습니다. 모란봉 쾌제정에서 청년 안창호가 민족의 장래에 대해서 애국 연설을 한다는 소문이 인근에 펴지니까 남강 이승훈 선생이 그 얘기를 듣고 나이는 위지만은 그 정신적으로 갈급하던 차에 그 강연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승훈 선생은 13살에 그 녹그릇 장사집에 신부름으로 들어가서 워낙 성실하게 하니까 그 주인이 감동을 해서 돈을
챙겨서 녹그릇 장사 하도록 해줬습니다. 그래서 크게 성공을 했었습니다. 큰 거상이 됐는데 중일 전쟁 때 완전히 중국과 일본이 평양에서 서로 전쟁을 하면서 조선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그 전하에 불타서 상점을 다 날리게 됐습니다. 그런 울분에 견디지 못해서 술을 먹고 허송세월을 보내는데 미국에서 온 청년 안창호가 모란봉 쾌제정에서 연설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 시골에서 걸어서 평양까지 갔습니다. 멀찍이 서서 도산 선생의 연설을 듣다가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는 걸 길을 찾았습니다. 그날 자기보다 연하인 안창호, 청년 안창호에 찾아가서 인사를 하고 그날로 3가지를 결단했습니다. 상투를 틀고 있던 머리를 깎았습니다. 그 단발이라 그러지요. 그러고 술 먹던 거 다 끊었습니다. 그러고선 그날로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그 자기 고향이 평안도 정주입니다. 정주 오산리가 자기 고향입니다. 고향으로 내려가서 오산고등학교 학교를 세우고 고향 마을을 전도해서 전 마을이 전체가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일이 되면은 그 농사 짓는 마을인데도 전부 농사일을 쉬고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민족 정신을 논하고 그렇게 변화가 됐습니다. 여러분 오산학교 아시지요? 난강 이승문 선생이 거기에 이사장이 돼가지고 그때 학교 시설이 어렵지 않습니까? 겨울에 학생들이 대변을 놓아서 이게 차고 넘치면 얼어서 그러면 도끼를 들고 이사장이 직접 그걸 까뭉개면서 청소하고 뒷바라지했습니다. 그런 정신이 학생들에게 크게 감명을 줬습니다. 고산학교에 그 이광수 선생도 교장한 적이 있고 특별히 조만식 선생이 해방되던 해에 오산학교의 교장이랬습니다. 일본에서 메이지 대학을 마치고 와서 오산학교 교장으로 있다가 해방 이후에 조선민주당을 창당해서 크게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다가 우리 김일성한테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 난강 이승훈 선생은 늘 일제시대 생각하기를 산업입국이다. 조선이 너무 가난하고 힘이 없어서 일본에게 당했다. 산업을 일으켜서 조선의 국력을 길러야 한다. 그래서 도자기 회사도 만들고 여러 회사를 만들면서 산업 입국을 위해서 노력하면서 오산학교 같은 학교를 세워서 교육을 진흥시키고 산업을 일으키고 이런 일을 열심히 하시다가 정말 독립을 보지 못하고 타계하셨습니다. 우리 후손들이 이런 민족의 큰 어른들을 알고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 역사 과목에 국어든 역사든 어떤 과목이든지 우리 그런 성각자들, 애국 선배들의 이야기를 후손들이 공부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난강 이승훈 선생과 도산 선생, 우리가 참 이런 선배들을 가졌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